근데 이제 빅마우스 선수는 뭐 홀리비스트 선수의 뭐 커리어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부정보다는 아마 약물에 대한 의심이 이전부터 있었을 거고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었어요. 야차 코리안 갱스터 야코대죠. 혹시 누구 승 보고 계세요, 기자님? 탱크 김관장은 야 이거 참. 기자님이랑 많이 가려면 이거 교갈모 소리 듣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이제 블랙컴뱃 14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사전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빅 봉대전. 왜 빅봉이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환이 형을 또 봉화비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아 형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그쵸. 왜냐면 사실 그 홀비 형은 이제 친형이 또 김대령 위원이잖아요. 네. 김대령 해설위원과는 제가 이제 원첸 아, 중계를 그렇네, 했었고 그렇네. 그리고 아. 김대환 그러니까 TVN의 김대환 말고 음. 이 홀리비스트 김대환 선수와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킥복싱 중계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구면이군요. 네, 안 좋은 그 사이구나. 입봉시킨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음. 그래서 대환이 형이랑 그때 이제 형 동생하고 그때 형수 처음 뵙고 음. 이제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홀리비스트를 이제 봉화비스트라고 부르니 네. 이제 빅봉 대전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더라고요. 네. 예, 이제 빅마우스랑 홀리비스트 음. 예, 이제 이 경기를 일단 꼽아봤습니다. 좋네요. 생각보다 코갱 야차보다 빅마우스 홀리비스트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아 관심 있어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한다, 오.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빅마우스 홀리비스트였습니다. 오. 이 매치업에 관심을 끌어올린 장본인이 있잖아요. 봉화지겸. 네, 봉화지겸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전설의 포켓몬이고, 예, 경기는 한 번도 안 뛰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이나 펑크를 내니까 네.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이러냐 싶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빅마우스가 좀 혼내줘 얘. 블랙컴뱃 세계관에서는 부상 아웃 있을 수 없어. 네. 거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도망갔잖아. 네, 네. 그래서 더 관심이 이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홀리비스트가 이제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 봉화비스트 이런 걸로 봉화지겸 이런 걸로 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으면 캐릭터가 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걸 되게 호탕하게 좀 그 으하하하 그거 있잖아요. 네. 호하하하 그거. 그 웃음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게 억텐이 아니거든요. 그 실제 웃음입니다. 가짜 웃음 같던데. 아, 실제 웃음이에요. 그게.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 김대령, 김대환 이 브라더잖아요. 네. 그 둘이 말투랑 이 되게 비슷해요. 오. 그래서 눈 감고 듣잖아요. 그럼 진짜 헷갈릴 정도로 똑같아요. 둘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예, 네.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권하술 선수 들어오잖아요. 눈 감고 들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요? 되게 좀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쪽에 전남 맞아, 사투리 전라도, 먹고 여기가 아마 구례일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다 그쪽 사투리라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저도 흥미가 가는 매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서도 그때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네. 블랙컴뱃 올라간 영상 거기서도 이제 빅마우스 선수가 좀 되게 날카로운 키워드들을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봉화지겸도 얘기를 했었고, 네, 거의 대변인이었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약물 언급도 했었는데,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기 좀 시작한 것 같거든요. 처음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부상으로 아웃이 뭐 두 차례 되면 파이트 머니가 삭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퍼센티지로 뭐 삭감이 된다. 뭐. 그거는 뭐 대회사의 특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홀리비스트한테 그 분위기는 뭐냐면 너는 왜 사인 안 했어? 우리는 다 했는데. 너 때문에 생긴 건데 어. 너는 사인을 안 했어.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홀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네, 홀비가 근데, 예, 그쵸, 기여는 그쵸. 많이 했을 예,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예, 예.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계약서라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다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 아니 빅마우스 좋아하긴 하지만 마치 그게 나는 뭐 5분도 안 보고 사인했어라고 하는 거를 광남도 그렇고. 당연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 뭔가 나중에 문제돼서 트러블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인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죠. 요거는 좀 나중에 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2회면은 화이트머니가 삭감된다라는 거 자체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있지 않았던 조항이에요. 해외에서도 저는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UFC도 마찬가지고. 네. 부상에 대한 약간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현재 지금 딱 그 센텐스만 보고 들었을 때 받아들였던 생각?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저 선수 입장이 좀 드는데 네. 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물론 도망가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좀 실제 그쵸. 부상이 뭐고 도망가기 뭐냐 예. 이걸 잡아내기는 너무 힘든 거고 선수가 경기를 안 뛰면 이미 그 선수는 마이너스예요. 이미 본인한테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단 말이죠. 네. 훈련비 들어갔는데 파이트머니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다음 경기 파이트머니를 더 깎는다라고 하면은 반발이 있을만 하죠. 그래서 홀리비스트처럼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충분히. 근데 이거는 대회사의 특색이고 특징이고 만약에 선수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뭐 개별적으로 조율을 해서 뭐 조항을 없애든가 아니면 나가던가 뭐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인베디드까지 찍으러 나왔다는 거는 저는 홀리비스트 선수가 조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인베디드를 찍는 것 자체가 이 경기가 매첩이 성사가 돼서 이제 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찍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인베디드 다 찍고 나서 그 계약 조항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갈래 이러면은 그 인베디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인베디드를 찍기 전에 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항이 뭐 옳고 그른지는 제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인베디드를 찍으러 왔으면 그 전에 마무리를 짓고 뭐 협상할 거 협상하고 그러고 나서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계약서가 2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계약서 그 김대한 선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경기 계약서는 썼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따로 경기- 보낸 계약서 개별로 하는 맞아. 경기 계약서는 자기가 썼는데 통으로 계약 기간에 대한 뭐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걸 명시해 놓은 계약서에선 사인을 안 했나 보죠. 그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관련 계약서는 했고 그리고 추후에 또 뭐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조항이 예. 들어가 있는 전체 계약서겠죠. 그 추후에 다시 예. 취합해서 그- 보내. 예, 그거를 아마 사인을 안 했고 아. 김동규 선수하고 신승민 선수는 5분 만에 했다. 너 왜 안 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이렇게 몰아가는 그쵸, 그림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거고 블랙컴백 맞아요. 방향성도 이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빅마우스 홀리비스트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홀리비스트 선수의 커리어가 어쨌든 원 챔피언십에서의 쌓은 커리어도 있고 이만하리도 이겼어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웃어줘야 돼요. 예. 이만하리 한다면 웃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홀비 웃음이요? 네, 그러죠. 근데 제가 집에서 따라해봤는데 못 따라하겠어요. 그 웃음의 그 억양을 막. 맞아요. 이런 건데. 어설프게 따라하면 예,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빅마우스 선수는 뭐 홀리비스트 선수의 뭐 커리어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런 언급 멘트들을 좀 날렸는데. 근데 솔직히 어떻게- 부정보다는 아마 약물에 대한 의심이 이전부터 있었을 거고 이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았었어요. 저도 많이 네, 들었죠. 왜냐면 사실. 왜 방타오에 2번이나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걸 표면적으로 의심 자체를 막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너무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끼리에서도 그냥 그걸 했는데 그걸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빅마우스가. 꺼냈죠. 꺼냈죠. 수면 위로. 네. 네. 제가 홀비저 인터뷰할 때 저는 이거 묻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네. 약물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예, 근데 예.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 카메라 다 껐더니 네. 김대현 선수가 하고 싶었나 봐요. 이 얘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저 이간질 저 이교덕은 분명히 이거 물어볼 거야. 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찍으셨어요? 약물 안 안 찍었죠. 찍었고. 약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무슨 저 약물입니까? 몸이 막 이렇게 됐던 거니 그때 피트니스도 하고 있었고 막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호탕하게 한번 웃어 주셨었는데 뭐 그 사연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선수한테 약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 번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쵸.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미디어데이 때 이제 빅마우스 선수가 그걸 딱 까는 거 보고 적나라하게 깠잖아요. 막 네. 미국 외가스 막 이렇게 왜 도망갔어. 도핑 검사 지정되니까 외가스 이렇게 깠던 거 네. 보고 와 진짜 빅마우스는 빠꾸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동규가 잘했죠 저보다도. 다들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공식적인 자리에. 네. 네. 근데 빅마우스 그 홀리비스트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인터뷰 끝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잘했다.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빅마우스가 더 잘했다. 네. 아니 아까 그 얘기해 주세요. 저희 방송 전에 했던 그. 뭐죠? 그거? 네. 그거는 나중에 제 유튜브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빅마우스 홀리비스트 빅봉 대전이고 야광대전, 네. 야광대전, 야인과 광남대전. 이것도 팬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야인, 광남. 어떻게 보면은 조차 광남 선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술 먹방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디어데이 때는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호텔 영상에서도 알게 됐고 술 먹방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좀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광남의 또 라이브 방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교기자님. 네, 그렇죠. 거기서 또 바이퍼 성대모사 아닌가요? 이교덕 기자의 성대모사를 했던 바이퍼의 그 느낌으로 했었는데 야인 광남 야광대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재미있는 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일단 그 패더급 경기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패더급. 네, 그 야인 선수가 사실은 항상 그 야인 선수의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은 맞고 그러기가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막 펀치를 강하게 내는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양타이거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사쿠라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랬고. 근데 저는 패더급 야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더급에서는 그래도 맞고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뭐 WG에서 서동현 선수한테도 그랬었고 그 이전에 뭐 예전에 직소 선수한테도 그랬었고 그래서 패더급 야인은 라이트급만큼은 터프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싸웠다가는 뭐 맞으면서 들어가거나 뭐 펀치를 막 막견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이제 야인 선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광남 선수도 한 방에 있는 선수고, 그렇죠. 네, 펀치 맞았을 때 뭐 찌동이 선수라든지 뭐 찬스 선수라든지 한 방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야인이 쉽게 상대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광남. 네, 패더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야인 말씀하셨으니까 저 광남의 약간 그 좀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할 건 모르겠지만 일단 네. 부상이 완전히 완치됐느냐. 부상에서 완전히 완치됐느냐. 무릎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광남이 이제 손유찬 선수랑 할 때 보면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손유찬을 쫓아가서 추진력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발짝 못 나가더라고요. 이 다리 쪽에 무릎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완치됐다고는 하나 그게 좀 영향을 미친다면은 야인의 그래도 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야인이. 예.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남신 선수 복싱 경기 보니까 뭐 주먹 테크닉은 확실히 좋고 옆으로 도는 사이드 스텝 밟는 거는 굉장히 뭐 본 컨디션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진력 앞뒤로 쫙쫙쫙 나가는 이런 거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광남 선수가 어쨌든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고 사신 선수랑 이제 복싱 매치 하면서 좀 링러스트도 극복을 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야인 선수가 이제 어쨌든 본치급이라고 하는 페더급으로 내려왔을 때의 경기력 과연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도 들면서 사실 물음표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만 기억하는 페더컵 경기들은 사실 승률이 좋진 않았거든요. 야인 선수가. 맞아요. 네. 국내로 처음 오랜만에 복귀했던 경기가 더블지 경기이기도 네. 했었고 그 전에 PFL 챌린저 시리즈에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것도 페더컵 경기였고 졌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질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됩니다. 페더급 야인은 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UAE 워리어스에서 챔피언 했을 때도 맞아요. 페더급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1라운드 만에 KO 시켰나? 그래가지고 이제 펀치력은 빠따는 페더급에서는 진짜 뭐 라이트급에서도 통하는 빠따력이니까 네. 그래서 페더급이라서 더 강력할 것 같긴 한데 대신 페더급에서는 본인도 떨어질 수 있다는 느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야광 대전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름 뭐로 지어야 될까요? 야차 코리안 갱스터, 야코 대전, 야갱 대전, 차코 대전? 예, 웰터컵 초대 타이틀전이죠. 네. 예. 야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다 지금. 오, 생각보다. 어. 제가 생각했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범위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 범위를 지금 뭔가 넘을랑 말랑하는 듯한 느낌이고 네. 그리고 솔직히 코갱이의 추진력이 조금씩 지금 이 점화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점화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미디어데이 때에서 느꼈던 건 코리안 갱스터가 이번 미디어데이 때는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위기나 공기는 야차가 가져갔던 것 같아요. 미디어데이 때. 예,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전개인데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의아한 거예요. 미디어데이 때 코갱이 이제 코리안게스 선수가 너무 좀 약간 생각보다 텐션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거 설마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느낌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야차 대전이랑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자기도 케이지 안에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선수들한테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코리안 갱스터가 케이지 안에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는 좀 특수 상황인 거죠. 약간 그래서 그쵸? 그럴 수 있죠. 이번에는 좀 뭔가 어그로를 끌기보다는 진짜 야차라는 선수를 상대로 본인 케이지 안에서 증명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원식이 형의 목소리를 좀 아는데 그때 호텔에서 찍었을 때의 원식이 형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미디어데이 때의 원식이 형 목소리도 그렇고 제 느낌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네. 감기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목소리가 좀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그 최근에 코리안 갱스터 선수가 활동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좀 뭔가 되게 행사라든지 어떤 개인 스케줄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게 맞아요.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팬 사인회 같은 것도 많이 조금 하고. 그 모바일 홈쇼핑하고 그랬어요? 뭐 모바일 아, 그래요? 예. 막 바이직 티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 뭐 다시 그 미디어데이나 지금 야차와 코리안 갱스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냥 되게 서로 되게 기도 세고 또 경기력적으로도 좋은 선수들이니까 엄청 이렇게 막 비등비등하고 막 이렇게 막 스파크가 튀고 막 서로 뭐 이런 몸싸움은 아니더라도 그런 서로 느껴지는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분위기와 어떤 그런 공기는 지금 야차가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코리안 갱스터 선수가 분위기에 약간 압도당했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잡은 순간부터는 조금 그런 의심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본인이 혹시 야차 선수한테 진다거나 이런 옵션은 아예 배제한 듯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자신감은 선수들이야 뭐 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가요? 뭐 제가 짚고 왔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오히려 야차 선수가 약간 도전자의 입장으로 확실히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 뭐 근데 죽여버릴 사실상 수 근데 없는 도전자 입장은 코리안 갱스터 아닌가요? 지금 그런가요? 랭킹이 랭킹상으로는 네. 야차가 더 위에 있으니까요, 사실상. 저 미디어데이 전날 제가 만났거든요. 예. 인터뷰하셨. 인터뷰를. 예. 뭐 할 거냐 하니까는 이게 제가 그거 편집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고트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내가 하는 박원식이라면 한 반 살짝 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차가 더 덤벼들게 백스텝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럴 것 같다. 그냥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 그러니까, 기자님이 힌트를 주셨군요. 그러니까는 박원식 선수가
오,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러고 넘어갔죠. 네. 다음 날 전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현장에 없었으니까 중간에 일찍 나왔으니까 아직 호갱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맞춘 걸 수도 있고 내가 맞춘 것 같아요. 약간 박원식 선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텐션을 좀 살짝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텐션 올리는 거를 그만하고 야차가 더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그런데 뭐 그런 그림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원래 우리가 하는 쿠경이라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 이 경기의 중요성과 위험성과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경기다. 그쵸. 네, 어떻게 보면 박원식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경기다. 야차 선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조금 텐션을 낮추고. 그러니까 박원식 선수가 경기 스타일도 보면 막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끌어들이는 스타일이에요. 해보면. 그래서 미디어 데이 때 좀 끌어들이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 뭐 그렇다면 또-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네, 미디어 뭐, 데이는. 네. 네.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저는 야차 선수가 그날 미디어데이에서 이제 코리앙엑스 선수를 디스하거나 코리앙엑스 선수가 야차 선수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의 표정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야차 선수가 디스할 때마다 코리앙엑스 선수가 굉장히 흐뭇해하는 미소를 항상 보여줘요. 약간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맞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후배 길을 열어줬나 싶기도 하고 약간 좀 과장 해석일 수도 있지만 네, 그죠. 뭐 어디까지나 본인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코리안 갱스터가 미디어 데이 그 장에 늦게 왔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 네. 맞아요. 현장 분위기가 엄청 냉수했고. 환호하지 않고 네, 약간 그리고 거의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략적으로 했다면 미디어 데이 때는 성공은 확실히 아니다. 이게 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UFC 200인가? 맥그리거요? 맥그리거하고 이제 디아즈 2차전이었어요. 네. 디아즈가 지각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그리고 맥그리거가 조퇴를 해요. 이거 되게 좋은, 되게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한 15분 늦게 와요. 아, 맥그리거가 지각. 아니, 지각을 해요. 네. 원래 시간에서 한 15분, 20분 네.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중간에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디아즈가 일찍 일어나요. 나는 이 정도로 바랬던 것 같아. 코갱이라면. 예. 근데 야차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네. 박원식 선수는 그런 그림까지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아, 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런 돌발 상황을 연출했을 때 야차의 그런 어떤 것들도 좀. 합이 이제 네, 그쵸. 나오는 어떤 그 네. 그림을 좀 바랬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차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뭐 오늘 몸싸움 데뷔한다. 그런 마인드로 임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갱 선수는 거기서 한 발 빼니까 거기서 다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데이 중간에 검정 대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거 코갱 선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맥그린 거인 건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코리앙엑스 선수 행보를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판에서 내가 놀아주지 않겠다. 약간 아, 이런 그렇죠. 느낌이 항상 그런 건 들고 있죠. 예. 예, 항상 창자의 고통을 같이 달고 사는 파이터기 때문에 항상 역발상을 하려고 네. 하시는. 근데 거기서 검정 대표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검정 대표가 만약에 박원식 코갱을 믿었다면 때맞춰 오긴 올 거라는 걸 믿었어야 돼. 믿었습니다. 아 믿었어요? 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예를 거다. 들면 믿었으면 약간 그걸 더 활용해서 아. 뭐 이렇게 막 뭐 더 그 극을 좀 만들던가 했으면 어땠을까. 같이 불안한 네. 에너지가 아마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어떤 얘기했냐면 코갱이 쇼의 범주에 아니다. 근데 뭐 페이스오프는 무조건 올 거다. 라고 이제 일단락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그냥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일단락이 됐었는데 뭐 불안함도 당연히 있었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걸 연출하는 사람이니까 코리안 갱스터는 워낙 또 막 개그 소재로 좀 사교를 한다던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 몰랐지만 현장 분위기 굉장히 심각하긴 했죠. 네, 영상 보니까 예. 박원식 선수는 들어올 때 와 뭐 이러는 걸 바랬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느꼈던 네. 건 검정 대표가 일부러 좀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을 전 했다고 아, 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정 대표를 일반 분들보다 많이 보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검정 대표랑 회색이 아 계속 뭔가 지금 음.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뭐 모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네. 네, 저는 실제 경기에 들어가도 호갱은 이런 스타일로 싸웁니다. 상대를 끌어들여서 카운터를 맞춘다거나 빠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약간 결을 그런 결로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맞부딪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예. 공기팡대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야차가 좀 계산적으로 나오고 포인트적으로 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오히려. 야차가 근데 들어갔다가 그 킹콩한테도 네. 막히면서 졌잖아요. 코갱은 카운터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만큼 재밌는 경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재미없는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코갱은 끌어들이려고 할 건데 야차가 그거를 들어가서 깨부신다라는 게 이제까지 야차였다면 지금의 야차도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나온다면 아예 약간 좀 거리 두고 싸우게 되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거 팬들이 야차 코리안 갱스터는 뭐 이름 같은 거 없나요? 뭐라 불러요 이걸?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야차 코갱이라고 저희가 다 한번 부르는 것 같아요. 지어볼까요? 모르겠는데. 예. 없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누구 승 보고 계세요, 기자님? 저는 야차. 야차승. 야차. 네. 오.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왜냐면 그 야차가 만약에 이게 짧으면은 모르는데 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 안 데이에서. 계셨죠? 네. 심판 말리는 거 없이 음. 항복할 때까지 싸우자. 야차가 그랬어요. 호갱한테. 어. 그래서 1분, 그러니까 1라운드를 무한대로 놓고 싸우자. 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쌀전을 한 거예요. 이제 코리안 갱스터 선수는 뭐 미친나 이러면서 뭐 룰이 있는데 네가 뭐 대회에서 룰 왜 바꾸냐고. 자신 없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 자신 없어? 계속 그거 했었는데 처음에 야차 선수가 이제 5라운드 싸우자. 라운드 제한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자 했는데 체력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코갱이 이제 넌 1라운드면 충분해 이렇게 답변했어요. 토프리아 전략이네. 네. 할로웨이한테 10초 동안 여기 그냥 아, 들어오라고. 끝날 때 말고 그냥 앞에 10초에 싸우자 이거랑 네. 비슷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할로웨이도 그때 뒤로 빠졌고 코갱도 이번에 뒤로 빠졌나 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손호찬과 시라소니 페더컵 타이틀전. 이것도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 전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과연 시라소니의 그 기록들이 또 이번 손호찬을 상대로 증명을 할 것인지. 예, 물론 뭐 항상 모든 스포츠가 숫자로만 이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파괴력도 있고 지금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시라소니라 과연 또 손호찬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라소니가 이전째 와 이거 대단한 놈 나타났다.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처음 본 경기가 젠틀맨 플라워 FC였어요. GFC. 네. 예. 거기서 하는 거 보고 일본 선수 KO 시키는 거 보고 야 이거 타격 난 놈이다 이거. 그래서 블랙컴뱃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엄청 밀었어요. 얘 좀 지켜봐라. 딱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 어떤 그 선구안이 전투력 측정이 감히 또 제가 전투력 측정기님 옆에서 저의 측정이 나쁘지가 않았다.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대로 시라소니 선수가 약점을 보인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입니다. 한마바퀴 조규준과의 경기입니다. 네. 이게 조규준이 물론 이제 타격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런데 클린치를 잘 만들었어요. 되게 그 만드는 것까지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네. 거기에서 시라소니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그 클린치까지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게 손호찬한테 엄청나게 좋은 교재가 될 거다. 근데 네.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 한마바퀴는 또 레슬러잖아요. 네네. 기본이. 네. 근데 손호찬은 기본적으로 레슬러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두 선수의 그 그래플링 기량이 저는 오히려 손호찬이 더 위면 위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마바퀴 뭐 비하면 네.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손호찬의 그 틈새를 파고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압박으로 계속
여기 뭐 바디 데미지로 간 거잖아요. 주기준은. 네네. 근데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라소니를 이제 체력적으로 갉아먹을 수 있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이광희 감독님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좀 보이네요. 보니까. 네. 소르찬 선수 쪽에서. 네, 솔찬 선수가 생각보다 또 굉장히 또 전략대로 싸우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직관을 보러 가면 이제 이광희 감독님이 뭐 해? 그럼 바로 뭐 하고 오. 돌아 나와 그럼 바로 돌아 나오고 약간 이랬거든요. 광남 선수와 싸울 때도 그런 거 보면 일단 이광희 감독님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찬 선수 미디어데이 하거나 이제 그 기자님 인터뷰한 거 보면은 표정이 너무 자신감이 차 있어요. 나는 절대 내가 진다는 옵션은 절대 없다라는 느낌으로 당당히 인터뷰했고 미디어데이 때도 떨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진짜 뭔가 있나 약간 전략이 따로 있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손호천 시라소니. 저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승패 예측을 하면 시라소니가 6입니다. 시라소니 6. 네. 손호찬 4.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 원사이드하게 손호찬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시라소니가 이긴다면은 카프킥으로 일단 다리를 썰고 음. 클린치 잘 막아내면서 한 2, 3라운드의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손호찬이 클린치에서 택다운도 좀 한번 하고 바닥으로. 무한 체력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진흙탕으로 만들면 손호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안 여쭤봤었는데 빅마우스 홀리비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아 빅마우스 경기 홀리비스트. 결과. 일단 빅마우스 홀리비스트는 제가 홀리비스트라 선수를 사실 이제 블랙컴뱃으로 격투기 임무했다 보니까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이 선수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조명을 하나. 근데 제가 전적을 봤는데 일단 최근에 4연패 중이고 맞아요. 가장 최근 경기가 2021년이더라고요. 4년 전. 네, 4년 전이고. 근데 이제 홀리비스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링러스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링러스트가 약간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에서 그쵸. 위축되거나 그런 거에서 오는 것 네, 같은데 네, 홀리비스트 선수의 성격을 보면 되게 항상 털털하고 자신감 있고 해서 링러스트는 없을 것 같지만 좀 최근에 보여준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4연패 중이고 물론 이제 상대방 선수들 전적이 엄청나긴 하지만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빅마우스 선수가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꾸 제가 빅마우스 선수가 약물 얘기를 공격하니까 이 홀리비스트 선수의 몸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이번에 그 미디어데이 직관경기 영상도 봤는데 확실히 지난 대회 투신 선수랑 준비할 때보다 스킨이 두꺼워졌어요. 예, 이게 뭐 제가 뭐 약물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두 번의 부상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어떤 몸에 나이도 먹고 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나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이런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약물이 맞다면 이번 경기력이 낮을 수도 있고 근데 몸만 봤을 때는 확실히 지난 대회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빅마우스 선수가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빅마우스의 승리를 예측하시는 거죠? 네, 승을 보겠습니다. 저도 빅마 승. 알겠습니다. 야광대전은요? 야 이게 어렵죠 사실. 예, 야광대전. 야구하는데 어렵죠. 예. 둘 다 뭐 스폰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냉정하게. 예. 그 말을 쓰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냐면 저 광남 선수 승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면 광남 선수가 이제 물론 아오이진 선수한테 뭐 KO 당하기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펀치 맞다이 뜰 때 그 내구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오이진 RTU 네. 갔죠? 갔죠. 예. 네, RT 갔죠. 윤창민 선수랑 싸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오이진 선수한테 싹코키 맞고 졌지만 이제 광남 야인전은 딱 그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타격전으로 펀치로 좀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맞다이를 떴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광남이 그래도 왜냐면 야인 선수는 사쿠라 선수한테도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신 차리고 있었다고 하긴 했지만 약간 다리가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맞았을 때요? 맞았을 때 아, 풀렸어요. 풀렸죠. 저 중계하면서 봤는데 네.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랬었고 네. 그 이전에 영타이거 선수한테도 여러 번 그러기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맞아. 분명히 이 온오프 버튼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음. 근데 광남 선수랑 맞다이 떴을 때는 그래도 좀 광남 선수가 유리하지 않나. 네, 내구도 싸움에서. 광남승. 네. 예. 교 기자님은요? 저는 야인. 야인. 네. 예. 이유가 있나요? 반대로. 근데 저는 오히려 예측을 해보자면 이 경기는 난타전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서로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클린치를 그걸 좀 중점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전 그래서 막 그때 뭐 야인이랑 사쿠라처럼 그렇게 하는 경기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쿠라 선수는 솔직히 그래플링보다는 타격에 거의 스테이지 좀 몰빵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인 광남 저는 난타전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네.
격공이신가요?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닥치겠습니다. 왜냐 아니 강남이 항상 그런 불을 지피는 선수라서. 저는 왠지 이번에 박남 선수가 자꾸 케이지 레슬링 하는 그림이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있죠. 네. 저는 그게 자꾸 상상돼요. 네. 어떻게 약점 보면- 파고들 수 있으니까 네. 야인의 약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저도 이제 알고도 당하는 것처럼 난타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왜냐하면 팬들이 강남 선수의 경기를 보기에도 사실은 스타일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일명 그 단단해지기 있잖아요. 단단해지기. 가드 바짝 올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야차 쿠갱. 야차 코갱. 예. 누구 보십니까? 저는 코갱 승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코리안 갱스터 라인인가요? 그 라인은 아니지만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야차 선수가 사실 뭐 동백 선수랑 타격 교환 할 때도 그렇게까지 막 예리하게 막 그 수싸움을 타격 수싸움을 한다고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1라운드 때 뭐 실제로 타격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플링으로 풀어나가서 판정승을 한 건데 근데 코갱 선수는 반사신경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타격 교환 상황 뭐 누가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리한 수싸움에서 코갱이 앞서지 않나. 그래서 뭐 야차가 반전으로 뭐 카프킥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리치를 좀 살려서 그럼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이제 그래도 코갱이 좀 타격 싸움에서 수싸움에서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야차가 코갱 상대로 그래플링을 막 준비해 올 거라는 느낌은 좀 안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코리안 갱스터 선수는 뭐 헌터 선수도 얘기했었지만 그래플링 그 단연간 수련해왔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결국에 타격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타격 수싸움이 누가 유리할 것이냐 네, 코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기자님은 아까 야차. 야차.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이제 블랙컴뱃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이제 판정 논란. 요것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다 보니까 너무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와버리면 또 이게 또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사실. 위험하죠. 예, 또 판정 논란도 생길 수 있으니 네. 요것도 각별히 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로블로. 로블로. 아이포크. 일단 로블로가 좀 문제니까 이제 시간만 딱 명확하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로블로 시간 우리 정하고 가자고요.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몇 분으로 정할지는 아직 제가 예. 못 들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정할 것 같아요. 예. 몇 분이 좋으세요? 그냥 뭐 공통적인 룰로 5분. 5분? 네. 그렇죠. 5분. 5분. 예. 5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면 다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14니까 14분?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2시에 가는 거예요. 반 7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헌터 사쿠라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요거는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헌터 사쿠라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옵션이 더 많은 건 헌터 그리고 타격에서의 어떤 그런 볼륨감, 뭐 펀치력은 사쿠라다. 이런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인데 헌터 사쿠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터승을 헌터승.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사쿠라 선수의 사쿠라 선수가 이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펀치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쿠라가? 네, 사쿠라가. 근데 헌터 선수는 이제 뭐 영타이거 선수랑 싸울 때도 보여줬고 오와라주리 선수랑 싸울 때도 보여줬는데 이 하이가드가 워낙 좋아서 사실 높이도 하고 그래서 상대가 펀치 일변도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그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강하다고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쿠라 선수가 바디를 노리면서 좀 가드를 내리게 하지 않을까 상상이 드는데 또 헌터 선수의 약간 가드가 너무 완강해서 저는 그래도 헌터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에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래플링도 섞어가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헌터 사쿠라 누구 보십니까? 교기자님. 이 매치업에 제가 지분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예. 낭만대전. 예. 낭만대전. 네. 이거 낭만대전 괜찮네요. 헌터 사쿠라는 낭만대전입니다. 예. 이거덕 기자님 피셜입니다.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인데. 예. 근데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헌터가 붙었을 때 빰 클린치, 넥 클린치에서의 뭐 니킥이라든가 엄청 팔꿈치, 빡빡하잖아요. 예, 팔꿈치가 강력하고 몰렸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또 길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시라소니는. 시라소니가 아니라 사쿠라는. 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헌터의 그 철옹성, 우주방어 테란 같은 그런 그런 어떤 그 경기 웃었으면 안 되는데. 스타일에 네. 좀 고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터가 그러니까 예측은 헌터 승을 보고 계신 거죠. 네. 미디어 데이 때 그 헌터 선수는 사쿠라 선수한테 이제 야 네가 좋아하는 타격으로 싸워줄게 이러고 들으셨죠? 예, 사쿠라 사쿠라는 선수는 그래플링으로 그래플링 해주겠다 싸워준다. 그랬어요. 네, 또 어떻게 싸울지 봐야겠죠. 사실 뭐
별로 저는 그런 거 의미 안 듭니다. 사실 의미가 없죠 뭐. 네. 그냥 다 뻥카들이라 네. 네, 별로 맞아요. 뭐 그런 거 의미 안 네. 드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쿠라가 늘 하던 방식에서 뭔가 변화를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그대로만 싸우면 헌터 그 먹히는 그림이거든요. 변화를 무조건 줘야죠. 우주방어 테러난데 뭐 벙커리- 커맨드 센터를 들어서 딴 데다가 놓는다든지. 그렇지 뭐 거의 예. 그 정도 감염 테란을 쏜다거나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의 뭔가 깜짝 카드를 들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네요. 예. 사쿠라가 이제 사실 고스트도 핵 이제 런칭하면 네. 그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 안에 사쿠라가 끝낼 것인지 그치.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자 이제 또 정말 요새 그 뭐죠? 그 뭐라고 했죠? 바이퍼가 최근에 그 흑사제 얘기하면서 대회사와의 네. 몰라요. 파트너십. 파트너십이요. 아, 네,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아. 흑사제 선수 얘기를 하시면서 예. 이번에 인디언 킹을 만나게 됐는데 음. 예,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거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인디언 킹 선수가 지금 4승 무패거든요.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말을 했죠 발포 선수가. 바이퍼와 인디언 킹입니다. 예. 바이퍼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십을 굉장히 언급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또 팬들과 검정 대표에게 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멘트를 했었는데 바이퍼가 오프닝 매치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일기경기. 오프닝 매치에서 패배를 했던 기억들도 또 덜어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일부러 오프닝 매치로도 출전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프닝 매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이퍼가 네. 그리고 지금 기록으로만 보면은 블랙컴뱃 최다 경기 출전이고 최다 승입니다. 네. 예, 블랙컴뱃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공무원인데 네. 인디언 킹과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인디언 킹이 지금 4경기 전승이더라고요. 네. 4승 무패. 네. 저는 이제 프리뷰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바이퍼승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악플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요? 전측 역시 격알못이다. 아. 인디언 킹 정말 잘하는데 오. 예, 블랙컴백 본 사람들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이제, 야 이기덕 기자님도 바이퍼 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랬어 이러면서 그랬던 좀 작은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인디언 킹 선수가 4승 무패인데 네. 이게 상대했던 선수들이 너무 전적이 없어요. 뭐 데뷔전 뭐 0승 9패, 0승 3패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바이퍼 선수가 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번에 싶기도 그러면 하고. 이번에 이기면 바이퍼에서 바이브로 바꿔야겠네요. 아,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유리한 점이 너무 많죠. 음, 네, 너무 바이퍼. 많고. 핵심은 이제 팔꿈치 부상이 정말 다 나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미디어 데이 때 가서 물어봤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퍼 바이퍼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교 기자님은요? 바이퍼가 좀 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약간 아슬아슬한 점은 인디언 킹한테 싸잡혀가지고 테이크다운 당한 다음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요? 예. 약간 투견 1차전 때 초반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바이퍼가 레슬링이 엄청 센 스타일은 아니고 인디언 킹이 타격으로 바이퍼랑 막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은 싸잡아가지고 넘기려는 시도들이 있고 거기서 한 번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레슬링이 얼마나 강화가 됐을까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초반에. 그것만 잘 넘긴다면 바이퍼가 흐름을 좀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바이퍼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퍼와 인디언 킹. 어쨌든 이제 인디언 킹을 상대로 바이퍼가 이긴다면 또 하나의 기록이 생기는 거죠. 이 브라질 컴뱃을 첫 번째로 막는 선수가 됩니다. 예, 챔스 때는 그 캡틴 하남 선수랑 네. 히트맨. 누구였죠? 히트맨 선수가 이제 전멸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번에 처음으로 또 기록이 만들어질지. 네. 네, 또 뭐. 보면은 브라질 선수들 지금 블랙컴뱃에서 뛴 거 보면은 이게 확실히 현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한국에 뭐 40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라운드 때는 조금 이렇게 처지다가 2, 3라운드 때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퍼 선수가 뭐 만약에 피니시를 노리고 있다면 1라운드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바이퍼와 인디언 킹. 예, 어쨌든 네, 이렇게 블랙컴뱃 14. 우리 또 전태우 시청기님과 우리 교덕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블랙컴뱃 뭐 교 기자님은 어차피 뭐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이시지만 그래도 사실 블랙컴뱃은 현장 직관의 그 맛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블랙 컴뱃 현장 직관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 느낌 그거를 진짜 한번 오셔서 느껴보셨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만 느끼기에 너무 아까운 그런 분위기라. 예, 그래서 무조건 이번 블랙 컴뱃 진짜 엔드 게임 게임을 끝낸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대회니까 현장 인스파이어 아레나 5월 6일 1시부터 시작이니까요. 꼭 오셔서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현장 분위기 예. 너무 기대돼요. 네. 왜냐면 검정 대표가 이런데 되게 병적이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좋은 의미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걸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깠을 때 사람들이 아마 되게 자지러질 겁니다. 자지러진다?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 지난번에 맞죠. 저 제우스 때도 네. 그 불알이라고 하시더니 어. 오늘은 또 자지러진다. 어떤 제가 이제 녀석이라고? 불화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불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놀랬었는데 오늘은 또 자지러진다. 네. 아니, 그만큼 깜짝 놀라고 네. 즐겁게 만들 준비가 돼 있을 거다. 물컴이. 네. 네, 그것도 그런 있는 것 거 같아요. 이제 그리고 기대합니다. 불컴이 이제 넘버링을 지금까지 뭐 화정에서도 열고 뭐 일산에서도 열었잖아요. 그 대회들은 사실은 다음에 또 화정에서 열 것 같았어요. 뭐 일산에서 열 수도 있고, 근데 인스파이어는 과연 또 열까 싶어서 약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인스파이어라는 그 워낙 유명한 그 넓은 무대에서 어떻게 넘버링 대회를 치르는지 보는 게 좀 기념비적인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레나에서 열리는 또 첫 격투기 대회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현장 직관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